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박스 대탈출님, 종목명 버키 스튜디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3,1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콘텐츠주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동반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종가가 1,81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매수 가격을 봤을 때는 좀 사신 지 오래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난 6월쯤에 오징어 게임 시즌2 모멘텀 받으면서 이때 좀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이 종목 바닥 구간에서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 가격과는 좀 갭이 좀 커 보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캐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 콘텐츠가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문화 교류부터 먼저 해보자 하면서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일명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기에 좀 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OTT, 뭐 동영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TV에 오늘도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제 드라마가 좀 노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 컨텐츠가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었고, 레몽레인이라는 뭐 주가 다 좋았는데, 뭐 시청률의 등락 과정을 떠나서 중국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본다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OTT가 부각되면서 영상 콘텐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로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에 관련된 모멘텀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봉쇄령 완화에 따라서 리오프닝주들이 좀 가다가, 지금은 단기 확진자가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중국 쪽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지금 1월부터 3월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확진자가 막 38만 명, 40만 갈 때 다시 한번 백신 종목들이라든지 뭐 하상회의, 뭐 그다음에 원격 의료 이런 게 부각이 됐는데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OTT 산업군이 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는 사실상 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때 어땠죠?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나 드라마 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집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그런, 제가 봤을 때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미 이제 끝나고 종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모멘텀, 단일 모멘텀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의 OTT, 뭐 TV 방송 채널에 나온다더라, 이런 소식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기조가 리오프닝에 뭐 면세, 카지노, 항공, 여행처럼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영상 콘텐츠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 사태도 제가 종전이냐 확전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었거든요. 종전에 베팅을 하는 쪽은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되죠. 확전에 베팅을 하는 쪽은 식료, 의료, 비료, 사료입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중국 봉쇄령 완화에 따른 것을 긴 관점으로 리오프닝, 단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원격 의료라든지 진단키트, 마스크 뭐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컨텐츠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청자님 지금 단가가 3,100원이면 뭐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되신 것 같아요. 이때 추가적으로 한번 반등세가 나왔는데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내려온 것 같고, 바닥권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버킷스틸 자체가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뭐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고만고만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에 21억 적자였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 흑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분기 때만 영업이익 딱 3억 찍었고 나머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올해도 적자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적 부분은 기댈 부분이 없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수급도 당연히 기댈 게 없겠죠. 이런 소형 종목에 수급도 기댈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매수세 유입에 따른 단기 반등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데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이 좋으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21선 이동평균선은 돌파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고요. 종목은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물릴 수 있습니다. 잘 탈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버틴다고 해서 탈출이 될 것이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반등세의 최고 리바운드 과정은 2,500원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뉴스 플로우가 전해지면서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도 최근에 치고는 제법 되거든요. 근데 내일도 이 반등세가 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좀 추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5,200만 주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 칼을 딱 빼내셔가지고 저는 2,500원까지 리바운드 시에 좀 손실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손실 부분이 한 17% 될 것 같은데, 실적이라든지 뭔가 성장주의 형태를 좀 띄고 있다면 더 보유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단기 접근 포인트 2,500원 리바운드 과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반등을 노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매수가보다는 약간 낮은 지점 2,500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스 대탈출님, 이 포트폴리오도 그리고 또 종목도 박스권을 시원하게 하이킥을 하면서 그 천정을 뚫는 날을 저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마음을 비우시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킷스튜디오 유튜브 종목으로 봐드렸고요.